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별일 없이 잘 보내셨죠? 어쩐지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책을 봤어요.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라는 책이요.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영혼에게 건네는 따뜻한 스님의 글들이라는 도연 스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 되게 잔잔한 말들, 되게 위로가 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뒤에 이렇게 써 있는데,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날, 메마른 마음에 따스하고 고요한 글 한 스푼.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이 책 한 권 딱 가지고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 아니었나 할 생각이 듭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어떤 말도 그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때 활자로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벚꽃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나름 좀 꾸민다고 꾸며봤는데 너무 과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요즘에 너무 벚꽃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쉽고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금방 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편안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지금 어떤 계절을 살고 있을까? 문득, 아니 꽤 자주 나는 이런 상념에 빠지곤 한다. 내 인생에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분. 그러한 착잡한 감정에 빠지곤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은 한번 나를 집어삼키면 한겨울 얼어붙은 개울물처럼 쉬 떠내려갈 줄을 모른다. 그러다가 한순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놓지 말아야 할 생각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도 365일 내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거.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도연 스님은 말한다. 겨울의 시간이 깊어지면 자연스레 봄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고통의 시간이 깊어지면 자연스레 평온의 시간이 찾아온다고 말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절로 희망의 기운이 느껴진다. 길고 길었던 이 지겨운 겨울이 끝나고 금방이라도 봄이 올 것 같은 기운. 그 기운이 위로를 준다. 이 괴로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한결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런 희망 섞인 위로 말이다.
그렇다.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고통이 지나면 평온은 반드시 오는 걸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들어보고는 싶다. 그의 말을. 도연 스님이 이 책에서 건네는 소중한 조언을 말이다. 스님이 한자 한자 가슴 깊숙한 곳에서 꺼낸 정제된 문장을 들어보고 싶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한없이 고통스러운 시간만 있을 리 만무하다. 또 한없이 즐거운 시간만 있을 리도 없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쾌락이 있으면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그것이 자연스럽다. 어찌 보면 그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삶의 이치가 아닐까 한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힘들 때는 늘에 즐거운 순간을 기다리고 즐거울 때는 힘든 날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이 흘러가는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힘든 순간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거나 돌아서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만을 보지 않는다. 겨울이 끝나고 곧 봄이 올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하다. 그것 때문에 힘든 순간일지라도 그들의 눈에선 빛이 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아쉽게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괴로워한다. 포기하려 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 한다. 지금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이렇게 긴 겨울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 겨울의 끝에는 응당 봄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괴로운 순간만을 당장에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본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언젠가 끝나면 행복과 여유가 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다고 말이다.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보는 건 어떨까 하고 나에게 묻는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주문을 걸어본다. 이 고통의 순간을 겨울이라 여긴다면, 내가 그리 생각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자리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필 그런 봄이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라면 나는 버틸 수 있다.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 아이가 웃고 또 그 아이의 웃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이 언젠가 이 벚꽃나무 아래 펼쳐질 것이라면, 지금 고통으로 가득한 나의 내면에도 벚꽃이 필 자리를 한 귀퉁이 마련해 놓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그것이 도연 스님이 말하는 깊어진 겨울이 낳은 봄이며 깊어진 고통이 낳은 평안이 아닐까. 하지만 종종
우리는 계절의 자연스러움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걸 힘들어한다. 당연한 자연의 섭리가 우리 인생으로 다가오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는 사실만 빼고는 변하지 않는 게 없는 이 세상에서 꽝꽝 얼어붙은 이 인생의 개울은 도무지 흐를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말이다. 이 고통이 영원히 내 발밑에 얼어붙어 있을 것 같고 항상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우울할 것만 같다. 내일도, 그 내일의 내일도, 심지어 그 내일의 내일에 또 내일도 그럴 것만 같다. 추위와 어둠만이 자리한 나의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는 봄은, 싹이 나고 꽃이 만개하는 봄은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 느낌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어쩌면 괴롭고 힘든 순간에는 자신의 고통이 제일 크고 제일 아픈 건 아닐까? 이 고통의 순간이 영원할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건 아닐까?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런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강하게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 날들이, 이 아픔들이 영원할 것 같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답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은 온다. 분명 온다. 때문에 버텨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나긴 고통 한가운데 남겨진 우리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마주한 이 고통이 아파 어떻게든 빨리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계절처럼 평온한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마주한 괴로움에 안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우리에겐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또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봄이 곧 온다는 걸 인지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찰나의 계절은 우리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다. 곧 짜증 섞인 더위가 찾아올 테고 또 괴로운 추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 다시 우리의 겨울을 인식한다.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다. 분명 그 사이에 많은 계절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겨울이, 고통이 언제나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보자. 마음을 열고 모든 계절을 보자. 봄이다. 봄이 왔다. 꽃이 피고 생명이 태어나는 단 하나뿐인 올해의 봄이다. 누군가에게 봄은 잠시 쉬어가는 그저 단순한 시간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을 찬란하게 펼칠 그런 삶의 첫 모양을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 도연수님은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봄은요,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을 떠나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의 씨앗을 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한마디 말을 듣고 크게 공감한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다. 나는 도연스님의 그 말, 봄은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 라는 말을 듣고 그 문장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면 그동안의 나는 늘 나의 삶의 시작 부분에 진짜 내가 아닌 가짜 나를 심으며 살아왔다.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또 부족하고 못난 것 같아서 늘 뒤로 숨기기 바빴다. 그러다 보니 좀채 멀리 뻗어나갈 수가 없었다.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도 성장은 늘 더뎠다. 가을이 와도 수확할 것이 없었다. 그렇게 다시 겨울이 왔을 때 나에게 남은 건 몸을 덮을 담요 하나 없이 마주한 다시 찾아온 혹독한 추위뿐이었다. 나는 늘 그런 시기였다. 그래, 어쩌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는지도 모른다. 작은 위기에도 작은 돌풀이에도 쉽게 휘청거렸는지도 모른다.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의 것이 좋아 보였고 그것을 추종했기 때문이다. 진짜 나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요스님의 말대로 나는 남을 추종하기보다 진짜 나의 씨앗을 내가 오래 할 수 있고 또 즐기며 웃으며 할 수 있는 일의 씨앗을 그런 것들을 뿌려야 했다. 그래야 위기가 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그랬어야 했다. 우리가 사는 이 계절은 늘 몸을 움츠려야만 할, 추위에 떨어야만 할,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만 할 겨울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단지 우리가 춥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순간에만 깨어있기 때문이다. 문득 중고등학생 시절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방학이면 늘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방학은 늘 짧게 스쳐 지나가는 찰나라며 투덜거리곤 했다. 그렇게 방학을 맥없이 흘려보냈으면서 또 고통스러운 새학기가 찾아왔다며 한탄하곤 했었다. 나는 늘 겨울이라 생각했었던 학기 중에만 나 자신에게 몰입했다. 방학이라는 봄이 있었지만 그 순간은 컴퓨터 게임이라는 의미 없는 쾌락을 쫓는 일로 전부 날려버리면서 말이다. 새학기라는 겨울을 준비했을 시기에 나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가 돼서야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 세상을 원망하곤 했다.
나 스스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으면서 세상은 늘 나에게 가혹하다며 겨울이라며 내 삶을 원망했다. 도현 스님은 이 책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에서 이렇게 말한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씨앗을 뿌렸다면 가슴 뛰는 열정이 느껴질 거라고. 마치 한여름의 태양처럼 뻗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해보라고 권한다. 열정의 배터리가 소진되기 전에 최선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보라고 말이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말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상에 도착해 있을 거라고. 그걸 알게 될 거라고. 그동안의 노력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가 진짜 나를 심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길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지만 진짜 나의 씨앗을 심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도현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타인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요. 주체성을 잃고 자기 본분을 잊어요. 그렇게 목표를 포기하게 되죠. 체력을 안배하면서 중간에 잠깐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를 완전히 꺾거나 중도에 멈춰서는 안 돼요. 도현 스님의 말처럼 인생의 봄에 내가 원하는 씨앗을 심고 나를 가슴 뛰게 만드는 씨앗을 제대로 심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여름까지 애써왔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게 되어 쓰러지면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때문에 누군가의 비수 같은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때면 내가 왜 이 씨앗을 심기로 했는지, 왜 지금 이 꽃을 피우려고 이래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떠올리기로 하자. 그 모든 것이 잉태하는 찬란한 봄에 그 씨앗을 뿌릴 때 그 마음을 다시금 떠올리기로 하자. 우리의 이 마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계속 갈 수 있다. 도중화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으니까. 이렇게 진짜 나의 마음이 원하는 씨앗을 심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부지런히 달려왔다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찾아올 거라고 스님은 말한다. 인간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열망하기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의 삶에서 채우고 버리는 일은 계속돼요.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잘못 버리거나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 바른 기준이 생기고 그것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을 때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또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몰아닥쳐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죠. 왼발과 오른발을 내디디며 걸어갈 때도 척추라는 중심축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도현 스님의 말처럼 변화해야 할 시기는 반드시 올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다시 힘을 주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원하는 결과에 가닿을 수 없을 것이다. 결실을 맺을 가을이라는 계절이 와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변화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도현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경험에서 얻은 배움과 지혜를 바탕으로 계속 나아가라고 말이다.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과 또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안다면 변화에 흔들리는 삶의 방향키를 잡을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혜도 얻을 수 있다고 도현 스님은 말하고 있다. 물론 수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배움과 지혜가 현명한 판단력의 원천이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진짜 씨앗을 심은 내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배움과 지혜를 얻게 되면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야. 아니, 이건 내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때문에 나는 이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 라고 진심으로 선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마 도현 스님이 말하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일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그저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야지 이 한마디를 한다고 해서 충분한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이다. 그보다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봄에 진짜 씨앗을 심고 여름에 가슴 뛰는 삶을 살다가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내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묻고 또 배우며 부대찌고 깨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나만의 기준이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도현 스님은 부지런히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에게 기특한 듯 이렇게 말한다. 다 왔다. 다 온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말을 잇는다. 자연의 것들을 바라보자고.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그것들은 가을이 오면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는다. 자연은 알고 있다. 언제 성장을 멈춰야 하는지를. 언제 멈추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 같다.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니까 말이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이 가지고 싶다. 셋만 가지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지만 막상 넷을 가져도 다섯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진다. 도현 스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연 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모든 작물들은요, 멈춰야 할 때를 적절히 알고 대처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멈춰야 할 때를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진 않은가요? 주변에서 계속 달리니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달리게 됩니다. 무분별한 성장을 멈추고 성숙과 숙성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면 결실을 거둘 시간이 남지 않아요. 곧 추운 겨울이 오면 더는 열매를 수확할 수 없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욕심으로 인해 늘 겨울에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는지, 멈춰야 할 때를 놓쳐 욕망에 눈이 멀어 그렇게 건강을 잃지는 않았는지, 친구를 잃지는 않았는지, 사랑을 잃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늘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그는 정말 별것 아닌 일에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를테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며 점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업무상 당연히 주고받아야 할 서류를 교환했을 뿐인데 늘 나에게 고맙다고 한다. 그는 어디에서든 늘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할 것만 같다.
정말 이제 그렇게 매일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면 정말 고마워지는 걸까? 그의 얼굴은 늘 빛이 난다. 그의 그런 얼굴을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한번 생각해 본다. 감사함의 근원은 무엇일까? 혹시 이만하면 되었다 라는 만족이 아닐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는 그 만족 말이다. 누군가는 만족이란 단어가 그 임계점이 높아 쉬이 닿을 수 없는 단어지만 어떤 누군가는 지금도 늘 곁에 두고 있는 단어일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그저 말뿐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이만하면 되었다 라는 만족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는 일일 테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사소한 감사 인사 한마디가 진짜 감사의 마음을 만들고 결국 넉넉한 만족감을 가져온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잊지 말자. 듀오 스님의 말대로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그 순간을 놓치면 겨울이 온다. 그때는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다. 아쉽지만 겨울에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도연 스님의 이 책 내 마음에 글러붙이는 반창고를 읽고 우리네 삶을 계절에 비유한 점이 참 좋았다. 진짜 나를 심는 봄, 그런 나를 성장시키는 여름, 환절기라는 위기, 그리고 결국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의 과실을 맺는 가을까지. 그 일련의 삶이라는 과정을 계절로 비유한 게 참 좋았다. 누군가는 계절을, 또 인생을 시작과 끝만 인식하며 산다. 그런 사람의 계절은 추위와 더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처음과 끝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에게 과정은 없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계절을, 그리고 인생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산다. 처음과 끝만 사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 사는 것이다. 처음과 끝 사이에 흔들리며 꽃피는 성장의 시기와 그리고 위기의 시기를, 또 그것을 극복해내는 과정들을, 비로소 열매를 맺는 마지막 순간까지를 산다. 처음과 끝이 아닌 이 삶의 과정이란 이야기는 나의 봄에 진짜 나를 심을 때부터 시작된다고 도연 스님은 말하고 있다. 도연 스님에게 인생이란 계절은 단순히 처음과 끝, 기결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다. 하나의 기승전결이다. 봄에 나를 심고 열심히 달려나가 가을에 열매를 맺은 나는 더 이상 겨울이 두렵지가 않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혹독한 추위와 고통이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다. 지난 날들이 희미해진다. 따뜻하고 편안한 계절에 난 뭘 했지? 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던 그 수많은 겨울들이 추억 속으로 희미해진다. 그렇다. 지금의 나는 결코 그때의 내가 아니다. 겨울이 끝나면 곧 봄이 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이 시간이 지나면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쉽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고통 속에 갇혀 나를 자책하고 나는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따뜻하게 다가올 봄날을 기다릴 것이다. 진짜 나의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면서 말이다. 도연 스님은 이 책에서 추운 겨울에 새로운 봄을 차분히 기다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령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어, 인생의 겨울에는요, 자기 자신을 돌봐주세요. 겨울은 가을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봄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살아있던 모든 생명은 정지하고 수멸하여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죠. 나뭇잎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이따금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여름날 끝을 모르고 뻗어나가던 가지와 잎은 모두 죽은 듯이 보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땅속에 뿌리는 힘을 축적하고 있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을 성찰하며 봄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죠. 재은이 이러하듯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영상에 사로잡혀 비통한 심정으로 침울해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수멸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을요, 마음챙김의 지혜라고 해요. 마음챙김의 지혜에는 멈춰보기, 바라보기, 알아차림, 받아들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보면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지고 현존의 힘은 더 충만해질 거예요. 마치 호흡하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내쉬는 것처럼요. 하던 일을 내려놓고 자신을 살펴보는 멈춰보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계속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온 것뿐입니다. 멈춰야 할 때임을 알고 멈추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참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봄날 따뜻한 햇살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기력을 뚫고 나오는 활기찬 기운처럼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내는 참된 날 바라보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바른 방향을 보며 적당한 속도로 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 과한 욕심으로 본질을 잊은 건 아닌지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받아들임을 해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결핍감을 느끼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기보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멈춰보기, 바라보기, 알아차림, 받아들임.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지금 지친 건 아닌지, 진짜 나로 살고 있는지, 타인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로 살고 있는지, 어제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겨울의 끝자락에 서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도현 스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작년 말에 읽었던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 라는 책이 떠올랐다. 쉬운 말로도 위로를 줄 수 있다. 위로는 거창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았던 법륜 스님의 책. 당시 나는 그 책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보름 전 이 책을 접하고 도현 스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우연히 도현 스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채널 예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다. 그리스 여행담 작가인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프로나우스에 새겨진 말이 있어요.
흔히 소크라테스가 먼저 한 이야기로 아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인데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힘겨운 세상을 사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알아야겠다는 의지를 낸다면 행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걸로 생각해요. 그게 명상과 철학의 시작이죠.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행복의 바탕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도연스님은 우리의 삶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가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다. 또 도연스님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절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봄이 왔을 때 진짜 내 씨앗을 뿌릴 수 있고 여름의 시기에 자연스럽게 가슴 뛰는 성장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환절기 같은 시기, 그런 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 순간들을 잘 버텨낸다면 가을에 우리가 원했던 것들을 수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겨울이 오면 삶에서 후회되는 것들, 몰랐던 것들을 되새기며 또 배울 수 있고 지혜를 얻어 다시 다가올 봄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연 스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기를 아는 삶의 첫걸음은 내가 봄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진짜 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아닐까. 타인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말이다. 다시 한번 그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차분히 눈 감아 본다. 당신의 인생에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